안녕하십니까. 김낙곤의 시사본색입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 쏟아진 수많은 뉴스와 시사 속에서 우리 삶과 직결된 이슈를 찾아내 그 속의 본질, 본색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2019년 11월 3일 바로 오늘은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난 지 9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3.1운동 그리고 60만세 운동과 더불어 우리 민족 3대 독립운동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정부 행사로 격상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그 빛나는 성취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적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낙곤의 시사본색에서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광주를 넘어 그리고 학생 운동을 넘어 그 역사적 거대한 저항 운동으로서의 가치를 재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사업회 김성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빛고울 역사 교사 모임 대표이신 노성태 국제고 수석 교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라고 했는데 일단 이 명칭 이름부터 한번 좀 짚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듣기에는 광주 학생 독립운동, 광주 학생 항일 운동 또는 나주 학생운동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는 것 같아서 두 분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불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1929년에 학생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네. 언론에서 광주 학생 사건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 1953년에 국가기념일 제정할 때는 네. 원래 아는 광주 학생 항일 투쟁 기념일 네.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네. 그건 너무 길다. 그래서 학생의 날이라고 이름을 이제 정했죠. 네. 그리고 이제 쭉 학생의 날로 해오다가 2006년에 이르러서 네. 정부가 공식적으로 광주는 빼고 네.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 이렇게 국가기념일 명칭을 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구자에 따라서는 11.3 학생 독립운동, 네. 11.3 광주 학생 독립운동 이렇게 앞에 11.3을 넣는 경우도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지금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네, 그렇군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명칭 때문에 좀 혼란이 있잖아요. 명칭이라고 하는 게 그 사건을 규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5.18도 5.18 민주화 운동, 민주항쟁 또 민중항쟁 아직 공식적으로 정립이 된 것은 없어 보이는데요. 교과서에는 사회자 말씀대로 항일 독립운동, 강주학생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또 공식적으로는 강주학생 독립운동, 또 강주학생 북한 같은 경우는 강주학생 사건 이렇게 네. 부르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사장님 말씀대로 기념일은 또 학생 독립운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강주를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를 빼고. 예, 어떻게 강주를 빼고 네. 11.3 학생 독립운동이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학생 독립운동이라고 불러야 한다. 왜냐하면 강주에서 시작은 됐지만 전국으로 확산됐고 그리고 훨씬 많이 서울이라든가 평양도 한경도로 확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강주라고 하는 말을 붙이는 순간 강주의 가치를 우려가 있다. 전국적인 학생운동으로 보려면 강주란 말을 빼든지 또 11.3 자체가 11월 3일 날 일어난 데는 강주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강주라고 하는 그 장소를 포함하고 있는 용어이기도 하죠. 그럼 광주 학생 독립운동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떠오르는 우리가 그냥 이 사건으로 그냥 느끼는 떠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여학생 댕기머리 희롱 사건으로 많이들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서 광주에서 시작됐는 이 사건을 좀 간략하게 우리 선생님께서 너무 길게 얘기하지 말고 간단하게 광주 학생 운동 독립운동은 이런 거였다라고 얘기하신다면요. 그러니까 1930년 10월 30일 날 나주역 개찰구를 빠져나가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박기옥이라고 하는 여학생의 댕기를 이제 일본인 중학생 후쿠다가 뭐 희롱했고, 그리고 사촌 남동생이었던 박준채가 후쿠다를 불러서 중학생인 주제에 희롱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자 이제 조센징 주제라고 하는 말에 격분해서 뭐 라이트가 나갔고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그건 저는 뭐 도화선에 불과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강주학생 독립운동이 일어났었던 큰 배경은 크게 말씀을 드리면 이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항일의 역사성, 그러니까 임진의병이라든가 한마을의병, 동학운동으로 연결되는 어떤 정체성의 뿌리라고 하는 게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경제적인 수탈,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나주 지역에 살았었던 일본인 뭐 3%도 안 되는 사람들이 80%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그거 외에도 뭐 그 교육에 대한 그 차별, 그 22년에 교육령이 반포되면서 초등학교도 6년, 중고등학교는 5년제로 갑니다만은 학교 이름도 달랐고 시소도 달랐고, 그래서 강주학생 독립운동이 일어났을 때 강주 고보에 선생님이 25분인데 뭐 조선인 뭐 선생님은 2분밖에 안 계시는 등 민족 교육에 대한 차별, 식민지 교육.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0년대에 일어났었던 학생들의 동맹 휴학으로 엮어진 학생의 역량 축적, 뭐 일본에 대한 분노, 식민 정책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복합되어서 일어났던 것이지 뭐 나주에서 댕기머리는 뭐 도화선에 불과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건으로만 바라보는 건 너무 단편적인 시각인 그렇습니다. 거고 종합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응제돼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거다. 뭐 이사장님 의견도 같이 같은데. 이제 경찰이 네. 경찰이나 일본 경찰이나 검찰이 상부에 보고하면서 나주역에서 사소한 일이 커졌다고 이렇게 일부러 축소를 했죠. 1929년 11월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 전국에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학생들의 역량이 이미 충분히 축적돼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할 수 있었던 거지, 댕기머리를 잡아당기니까 전국에서 학생 운동이 일어났다? 이거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이 학생들이 신지식에 무장이 돼가지고 네. 차별이라든지 차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불이 붙었다. 네. 그렇게 해석을.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문제를 숨기려고 하는 일제 입장에서는 단순한 댕기머리 사건으로 축소하려고 했고, 그렇지만 학생들과 그 지식인들의 천병인 학생들은 그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해 왔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또 얘기 또 나올 거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광주 학생 독립운동 하면서 이게 광주란 표현이 들어가다 보니 또 일면 이게 광주에서만 일어난 광주만의 운동으로만 생각하지만 이게 사실상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만의 운동으로 끝나지 않았죠. 당시 학생 운동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고 이게 그걸 설명해 주신다면요. 지금 뭐 강주에서는 11월 3일 날 예. 그리고 1차 시가 일어났고, 그리고 6일 동안 6.25 이후에 11월 12일 날 이제 2차 시가 일어납니다. 강주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이제 중등학교에 해당되는 학교가 강주 고보, 강주 여고보, 지금 일고 전남여고고요. 농업학교, 지금 뭐 자연과학고가 있었고요. 사범학교, 지금 교육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4개 정도 학교가 메인이었고, 뭐 나중에 뭐 숭일 수피아도 뭐 이렇게 가담합니다만은, 근데 이게 이제 강주에만 머무르지 않고 뭐 제일 먼저 목포상고, 뭐 나주 보통학교를 넘어서 이제 서울 전국으로 확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과서에는 뭐 최근까지도 194개 학교 5만 8천여 명이 참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한 10여 년 됐죠.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 조사를 해보니까 네. 320개 학교, 네. 그리고 최소한 5만 8천 명 이상이 참여한 대규모 3.1운동 이후 최대 항일 민족 독립운동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한반도에서만 그친 게 아니라 만주, 연해주, 상하이, 뭐 일본 도쿄, 심지어 미국 쿠바까지도. 쿠바까지요. 예, 거기서도 그 기사가 나오고 또 모금 운동이 이루어지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가장 많이 사는 간도 지역의 용정 같은 데서도 대규모 강주 학생 독립운동을 지지하는 시위가 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세계적인 정세를 볼 때는 그 식민지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피압박 인민들에게는 많은 희망을 줬다는 것이죠. 그것도 이 학생 독립운동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의 학생운동은 세계 평화와 함께한다. 이렇게도 저는 의미를 넣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광주에서만 끝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대된 그 계기, 그 어떤 밑바탕 정신 같은 걸 좀 더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921년부터 28년까지 학생들이 동맹휴학, 이걸 맹유투쟁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400회 이상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강주 같은 경우도 1924년 뭐 야구 사건이라든가 27년 그 교구, 그러니까 시설 확충을 문제를 내걸고, 또는 28년에 전국에서도 가장 크게 일어났던 이경채 동맹휴학 같은 경우는 4개월간 걸쳐서 일어났고, 농업학교 학생들도 동참을 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고보생 27명이 퇴학을 당하고 280명, 그러니까 그때 고보생이 500명이에요. 네네. 근데 280명 이상이 500명 중에 280명. 무기정학을 당하는 이런 대명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맹유투쟁이. 근데 강주만 일어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났고, 또 뭐 나오겠습니다마는 성진회라든가 독서회라고 하는 게 강주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전국 어디도 있었다. 이런 걸 네트워크로 연결시켜줬던 게 조선 뭐 청년 총동맹이라든가 조선학생 전의동맹이라든가 신간회라든가 근우회라든가 이런 사회단체들이 또 연결을 시키고 접목을 시키면서 뭐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아무튼 조직이 있었고 학생들의 역량이 충분히 그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10월 30일 날 댕기머리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11월 3일 날이 이제 일본 국경일 아닙니까? 명치절이라 해서 일본의 명치왕 생일날. 네. 일요일이었어요.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올해도 지금 일요일이네요. 일요일인데, 네네. 근데 억지로 학생들이 동원해서 그 신사를 가게 됐거든요. 이제 그리고 나와서 이제 신사 참배를 하고 나와서 이제 시내에서 또 충돌이 있어서 했는데, 그날은 마침 또 우리 국가 개천절이라 했단 말입니다. 10월 3일 음력 10월 3일 음력으로. 그리고 광주에서는 산견 6만석 돌파 기념 행사가 열렸어요. 우리 누에시를 6만석 이상 그 생산했다 해서 자축하는 행사인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수탈이죠, 수탈. 이러한 환경들이 아주 이 시민들까지도 이렇게 분노하게 만들었었는데, 이제 한국 학생하고 일본 학생하고 충돌이 생기니까 폭발을 하게 됐다.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나주역만 그런 것이 아니라 광주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었다. 일단은 네. 이제 11월 3일 날 네. 강주에서 처음 일어났고, 네. 또 휴교령이 내린 다음에 12일 날 2차 시위가 일어나고, 네. 그리고 1월 초에 또 백지동맹을 단행합니다. 1월 초에 다시 등교했을 때 네. 그 뭐 시험을 보지 못하고 뭐 조기 방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강주고보나 여고보가 백지동맹을 단행하면서 또 뭐 60~70명이 퇴학당하고 엄청난 또 그 탄압을 당하게 되는 거죠. 서울에서는 뭐 12월 2일부터 뭐 중순까지 1차 시위가 일어나고, 또 1월 달에 또 2차 시위가 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대도시, 중소도시로 확대돼 가고, 그리고 대도시의 중등학교가 이제 고보, 여고보인데, 고보, 여고보에서 점차 중소도시의 보통학교, 지금 말하면 초등학교로 이렇게 확대돼 가는데, 뭐 1930년 3월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 뭐 한 5개월 정도. 5개월 정도. 예, 네, 이렇게 네. 지속이 되었던 뭐 최대 항일 민족 운동인 것이죠. 이런 운동에 대해서 일본의 일제 탄압은 극심했을 것 같고, 그 피해 규모도 엄청 났을 것 같은데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학생 몇 명 구속되고 그러지 않았나 정도로 광주 학생 운동을 이렇게 그래 큰 규모의 운동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그 검거 인원이 네. 5,500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네, 학생이 4,500명 정도. 네. 그리고 이제 옥살이를 한 인원이 500명 이상 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들은 학교에서 징계를 당했거나 뭐 퇴학을 당했거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사실 이 기록 통계에 안 나와 있는 피해자를 또 훨씬 더 많으리라고 봅니다. 네. 그래 이제 그런 형을 당했었고, 특히 1943년에 광주에서 일어난 무등회 사건 같은 경우에는 광주 서중에서 일어났었는데 300명이 연행이 되고 그 중에서 100여 명이 옥살이를 했는데 4명이 옥살을 했습니다. 4명이. 네. 옥에서 사망한 일도 있었고 이렇게 피해가 아주 엄청나게 많았었죠. 나주 말씀하신 우리 통학열차에서 댕기머리 여학생 희롱 사건으로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광주 학생 독립운동은 말씀을 들어보면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정말 학생들의 독립운동이었다는 얘기를 두 분 얘기로 좀 들을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 의미를 좀 짚어주면 우리 역사에 미친 영향이랄까요? 그것을 좀 항일운동으로 다시 한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919년에 있었던 3.1운동은 네. 기성세대가 주도를 했습니다. 네. 학생도 만세는 했지만은, 그리고 이제 60 만세 사건은 서울에서만 있었어요. 네. 근데 1929년에 11.3 학생 독립운동은 학생들을 주도로 해서 전국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네. 학생들에 의한 전국적인 운동이다. 네. 라는 이 의미가 있고, 네. 세계 아까쯤에 말씀드렸지만 피압박 민족들에게 희망을 심어줬다는 거죠. 희망을 심어줘서 그들도 뭔가를 자각하고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그 다음에 불의에는 강력히 저항한다는 전통을 남겨줬다고 봅니다. 이것이 그 이후로 한국을 변혁을 이끄는 것은 좀 학생들이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4.19라든지 네. 5.18라든지 이러한 변혁을 이끄는 주역이 학생이고, 불의에는 참지 못한다는 역사를, 전통을 남겨줬다. 이런 의의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찌 보면은 대한민국의 현대, 근현대 역사를 뭐 지금은 이제 시민들이 뭐 큰 주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만은 80년대까지는 학생들이 큰 물줄기를 틀었었던 핵심 지식인 집단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제 치하의 그 일제의 압제를 극복한 독립운동의 학생들만의 큰 출발점. 이게 앞으로 거대한 해방 이후에 그 원동력이 되어서 반독재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는, 그러니까 강주소도 보면 4.19의 3대 성지가 어디냐면 강주, 서울, 부산이거든요. 경찰이 발포했던 현장. 강주에서는 또 학생들이 중심이 됐고, 5.18 때도요, 학생들이 사망한 학생들이 20여 명 되고요. 또 행방불명된 학생들도 2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도청 안에 있었던 중고등학생 수도 또 20명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지역으로 한정해서 본다면 우리 지역을 우롬의 고장, 또 독재를 타도했었던 민주화의 송지, 항일 독립운동의 중심지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그 출발점이 되었던 사건이 1929년 강주학생 독립운동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 반일제 독립운동 역사에서 아주 의미 있는 큰 이정표가 됐는지 짚어봤는데, 근데 이 3대 독립운동이면서도 2018년 이전까지는 뭐랄까요, 국가기념식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기념하지 않았는지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것은 국가기념일로 기념식을 치르지 않은 건 아닙니다.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이 돼서 8년 뒤에 국가기념일이 됐어요. 네. 너무 이데올로기 갈등이 있다 보니까 늦어졌던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1973년 유신 독재가 시작되면서 또 국가기념일에서 제외를 시켰지 않습니까? 학생의 날이라는 이름을 제외를 시켰어요. 이때는 학생들이 시위를 우려해서 이제 제외를 시켰고, 1984년 전두환 정권 때 다시 학생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복원을 했는데, 그때는 학생의 날의 뜻이 뭐냐면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의 날 이렇게 성격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2006년에 이제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이라는 이름으로 정하면서 교육부가 전국의 17개 광역자치단체를 해마다 돌아다니면서 기념식을 갖는다.
이렇게 정했어요. 네. 그러니까 한 광역자치단체에서 광주 같은 경우도 17년에 한 번 기념식을 갖는 겁니다. 물론 광주는 해마다 가져왔지만은 네. 그러다 보니까 전국이 다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것을 망각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마침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2016년 학생 독립운동 기념식에 왔다가 너무 초라한 걸 보고 자기가 대통령이 된 뒤로 이것을 5.18이나 3.1운동이나 같은 격으로 기념식을 치르도록 해라 해가지고 작년에 보훈처에서 이제 기념식을 주관하게 됐는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전국이 같이 기념식을 치르는 거 아닙니까? 네. 광주에서만 성대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앞으로 이제 과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해방 이후의 역사, 유신 독재까지 이해할 수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이거 어떻게 전국적인 규모임에도 평가받지 못하는 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신다면? 전국적으로 그 확산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앞에 이제 강주를 달았기 때문도 저는 뭐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강주의 사건이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을 수가 있고요. 저는 뭐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가 미진되어 있고 강주 학생 독립운동에 대한 올바른 역사적 평가가 아직 정립이 돼 있다든가 내려지지 않았다. 소홀히 평가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이 일제가 이걸 사회주의 운동으로 덧칠을 해버렸어요. 네. 광주 학생 독립운동을. 그러다 보니까 해방 이후에도 그 사회주의라는 꼬리표가 계속 붙어 다녔죠. 더구나 우리가 전쟁까지 하고 이데올로기 갈등이 심해 있는 판이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연구자들이 연구를 제대로 하지를 못했었어요. 이제 사회주의하고 연결된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80년대 후반, 그러니까 6.29 이후 이때서부터 서서히 진행되어 있고 아직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유공자도 안 생기게 되고 어렵게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을 악순환이 되풀이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어쩌면 이데올로기까지도 더 씌워져서 어떤 진정한 유공자, 방금 유공자 문제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투옥당했다 한다면 그들의 해방 이후의 삶이 얼마나 비난하고 그 자손들이 힘들었을까의 문제가 떠오르는데요. 소음 문제같이 이런 문제가 제대로 된 그 희생자들을까 참여자들을 파악하기 문제가 어떻게 잘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더 이제 학생 독립운동의 주역인 장제성 여기는 아예 유공자도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돼 있습니까? 사회주의를 했다는 이유로 네. 그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우리가 열심히 발굴을 하고 연구를 해서 이제 유공자가 되게 하는 것도 광주 시민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는 뭐 퇴학을 당했던 학생들도 뭐 독립 유공자로 이렇게 서훈 대상이 된다고 하니까 뭐 늘어나겠습니다만은 되지 않았었던 이유가 뭐냐? 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사회주의 운동을 했었다고 하는 측면, 이거 안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후손이 미미하거나 미약하다든가 해서 그 후손을 찾을 수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 두 가지 문제, 이거는 뭐 우리뿐만 아니라 정부가 해줘야 될 일이라고 그러네요. 생각합니다. 그런 그 소음 확대 문제, 소음에 대한 제대로 조사하는 문제도 있고 뭐랄까요 또 장소라는 역사의 현장의 문제도 이 정도 상황이면 이것도 제대로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학생 독립운동 유적으로는 전남여고 본관 건물 딱 하나 있습니다. 네. 뭐 4개 참여 학교들은 다 건물이 없어지고 이제 전여고만 남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광주역도 지금 동부소방서가 들어가 있고, 네. 그다음에 토교라는 데도 이제 없어져 있고, 지금 보훈청이 정해놓은 학생 독립운동 사적지가 7군데인데 이제 하나 남아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데는 이 사적지는 빠져 있지만은 흥학관입니다. 흥학관. 네. 좀 중장로 일가에서 전남대 병원 가는 길 오른쪽에가 있었는데 이 흥학관은 광주의 모든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고 여기서 교육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스포츠 체육대회도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모여서 시위 준비도 하고 했던 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광주역하고 흥학관은 살려서 후손들이 그래도 실제로 그 현장을 보므로 인해서 와닿는 것이 낫지 아무리 말로 한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10년 동안 차근차근 진행을 해서 2029년에는
복원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말씀 들으니까 10년 뒤에 100년인데 100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역사를 현장을 어떻게 보면 보존하고 또 역사의 기록을 기록 남기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지금부터 잘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 측면을 본다면 올해 90주년 행사 지금 진행 중인데 이사장님 네. 아쉬움 속에서 하시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간단하게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지금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고 네. 3일 11월 3일 오늘은 네. 그 아시아 문화 전당에서 네. 10시부터 기념식을 좀 가질 예정입니다. 뭐 저희들도 또 하나 했거든요. 뭐 이미 전국의 그 선생님들 한 150분 네. 이렇게 강주로 초대해서 강주 학생 독립운동이 어떻게 일어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뭐 1박 2일로 이미 뭐 한 2주 전에 이렇게 연수를 또 하기도 했죠. 네, 알겠습니다. 말씀 나누다 보니까 끝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두 분께서 간략하게 광주 학생운동을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되고 기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이제 기억 추모 현창 하는 일은 네. 뭐 젊은 학생들로서는 뭐 부담이 된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게 이제 우리 지역에서 남겨놓은 자랑스러운 역사이기 때문에 이어줘야 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자랑스러운 역사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같이 불의에 대해서는 저항한다. 그 다음에 공동체 정신을 지킨다. 이게 지금 광주 정신으로 좀 이제 이어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꾸준히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민간 단체도 말할 것도 없지만은 정부 자치단체도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번에 그 2018년 보훈처의 자문기구인 그 혁신위원회에서 공고안이 있습니다. 독립운동은 유공자 서훈은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독립운동으로만 한정하자. 그러니까 45년부터 48년까지 이승만 정권, 김일성 정권과 관련된 이런 낡은 이데올로기는 이제는 좀 벗어나자 하는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장제성을 비롯한 많은 분들을 서훈해 드리는 것이 지금 90년 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후배들의 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인들은 모든 걸 바쳐서 뭐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단지 낡은 이데올로기에 묶여가지고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안 된다 하는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강주 학생 독립운동이 단일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정의로움의 어떤 정체성으로 이어졌고 뿌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강주 학생 독립운동을 다시 인식하고 그리고 우리 학생이든 시민이든 그분들이 감옥 가는 것도 퇴학당한 것도 두려우지 않고 민족을 사랑했고 자주독립 국가를 지키려고 했던 노력 이거 가슴속에 조금 간직하고 실천하는 강주 시민이 됐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로 90주년을 맞은 광주 학생 독립운동,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대해서 역사적 평가와 위상에 대해서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